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대영 교수입니다. 이번에 한선재단에서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 가져올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문명의 전환과 비트 시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이 됐죠.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것은 인류 문명사를 바꿀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칩거, 격리, 우리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확대하면 국경의 폐쇄가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가 전격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물류기지, 물류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새로운 모든 생산 기지를 국내화하겠다, 이런 정책도 지금 펼쳐지고 있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주의 정책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통제되거나 제한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2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9시 이후에는 모든 소상공인들, 모든 영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죠. 이것처럼 현재 이 거리 부분에서 인간들이 개인들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 휴먼 소득이라는 이 정책도 강화되겠죠. 지금 수입이 굉장히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본 소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어려운 상태에서 기본 소득이 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태학적인 삶의 방식이 설계될 겁니다. 모든 교수들은 집에서 강의하고 자녀들도 집에서 강의 듣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거 형태도 좀 달라질 거고요. 재택근무를 위한 홈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확대가 될 거고요. 랜선을 통한 랜선을 타고 공유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올해 6월에 공연을 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현장에서 공연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큰 공간에서 봐야 느끼는 공감의 어떤 감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여러분 컴퓨터로 강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랜선 공유형 그 문화 향유 방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류의 미래를 둘러싼 전망은 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인류 미래를 둘러싼 전망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대유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북극 툰드라 지역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환경이 다 파괴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탄소 대량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이 또 붕괴가 되면서 생태계 혼란이 오니까 지구촌의 멸망이 다가올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또 소행성 충돌로 지구 전체 문명이 파괴될지도 모른다. 인류에 퍼질 새로운 병원체가 우연히 발생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누가 퍼뜨릴지 모른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있죠. 누군가 퍼뜨린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새로운 병원체로 인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지구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급속히 변화된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인간은 변화에 적응을 잘했다.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환경보호운동이 또 확산될 거다. 재택근무가 활성되면 탄소 이용량도 감소할 거다. 등등 인구 증가세 둔화로 지구 환경도 안정화를 취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삶은 또 한없이 풍요로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긍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이야기들, 이 사태에 대해서는요, 과거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 종족의 생사를 겨눈 운명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를 규정한 키워드는 현재 영토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하에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유사일의 수천 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삶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 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는 두 개의 문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의 문명이고요. 하나는 가상 세계의 문명에 가는 겁니다. 저는 주로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아톰에서 비트 시대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아톰은 물질이죠. 인류는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으로 급전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A라는 공간에서 안온하게 있다가 전이 공간을 거쳐서 B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인류의 삶이 그동안 물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삶, 그리고 원자를 우리가 흡입합니다. 먹는 것을 먹고 이 원자로 이루어진 공기를 흡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질의 삶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비트, 물질, 어떤 부피와 질량이 없는 정보의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거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인류의 삶은 대다수의 인간이 아마 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거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무용계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기계에 의해 일자리가 없어진 이후에 노동인구가 감소가 되는 게 오히려 또 강점이 될 거다. 이제 곧 기계 문명의 시대가 오니까, 이거 저 다이아몬드가 얘기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포스트 휴먼 시대도 올 거다. 이건 닉 보스트롬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선형적 연속체의 관념에서 이제는 입체적인 불확정성의 논리로 전환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비물질의 세계와 정보의 세계인 비트의 삶으로 이 시대의 삶이 규정이 될 겁니다. 문명사가 아톰 방식에서 이제 비트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5차례의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이제 5번째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어떤 그 과학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린네가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했죠. 작은 단위부터 치면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는요, 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동물계에서 척삭동물문, 그 다음에 포유강, 그 다음에 영장목, 그 다음에 현생인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생인류종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생인류 과속종은 우리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생인류입니다. 현생인류 쪽에 들어가는 쪽 영장류,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고릴라나 침팬지나 비비나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그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영장류들, 우리처럼 이렇게 이 팔과 둘 걷기도 하고 우리와 비슷한 형체를 갖고 있는 영장류들은 현재 230여 종이고요. 유인원류 포함한 이 현생 인류 역시 여기 영장류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유강의 영장목입니다. 포유는 이렇게 이 알이 아니라 아이를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낳는 거죠. 포유류죠. 우리가 포유강에 속하고 영장목에 속하는데, 이 현생 인류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등장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해서
기원전 약 3만 년 전에 인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죠. 이 인지혁명이 아마 1차 혁명인데 그걸 차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피엔스는 5차례 혁명을 했다. 첫 번째 혁명이 인지혁명이다. 뇌가 바뀐 겁니다. 뇌가 깨인 거죠. 이를테면 성경으로 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열매를 먹고 머리가 밝아진 거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머리가 밝아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 이 다른 영장류들이나 다른 포유류나 다른 조류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 상징 체계를 갖게 된 겁니다. 유목 및 동굴의 시대에서 부족들 몰려다니는 부족들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의 발견도 있지만 언어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곧 들숨날숨이 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은 곧 생명입니다. 그 말은 지식이고 우리의 뇌는 지식과 생명을 담는 저장고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때는 문자 이전에 구비전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 사물에 이제 이름을 붙여가면서 삼라만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죠. 이때가 기원전 3만 년, 5만 전, 우리한테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몇만 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한 3만 년 전으로 이런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2차 혁명은 농경혁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는 곳에서 이제 정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주하면서 이제는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는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가 약 기원전 15,000년 전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섭생의 변화가 벌어진 거죠.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탄생하고요. 대도시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그 점토판, 쐐기 문자, 그 다음에 파피루스 이런 데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상징과 언어 체계나 화폐도 만들기 시작했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어떤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이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시대면서 스토리 종족이 나오고 왕과 귀족과 평민과 장인,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해서 vocation이라는 천직, 하늘이 주어진 직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은 계속 왕으로 사는 거고 노예는 노예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인, 이를테면 무슨 대정장이나 목수나 이런 장인은 장인대로 사는 그런 천직의 시대가 2차 혁명의 농업혁명의 시대입니다. 3차 혁명은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 시대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진행되는데 천연시계가 아닌 인공시계에 의해서 노동시간이 규정되는 겁니다. 이전에 농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인공시계가 아니라 천연시계에 의해서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조명도 밝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인공시계에 의해서 인간의 생체 리듬이 조정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금속활자가 발명돼서 기록의 혁명이 벌어지고 이 기록의 혁명은 사실 종교개혁까지 넘어가는 거죠. 종교개혁이 간다는 거는 교황의 권력, 이런 권력들, 그 다음에 국왕의 권력, 이런 권력들이 봉건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금융과 신문, 미디어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꽁트의 실증주의와 그 다음에 이 다인의 진화론이나 막스의 자본론, 이런 어떤 철학들이 나오면서 적자 생존과 계급 투쟁에 의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후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 그 다음에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양차 대전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의한 동서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시대가 이때 제 3차 혁명입니다. 4차 혁명은 전자혁명입니다. 곧 이 IT와 사물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정보 시대인데요. 이
이 IT와 사물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구촌이 온라인을 통한 웹 시대에 개막이 된 거죠. 이때는 데이터 정보 혁명이 온 겁니다. 유통의 변화가 왔고 물리적 거리가 소멸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나오고 미디어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에서 내로캐스팅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죠. 이런 다 1인 미디어의 내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들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 에너지공학, 식품공학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을 배가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출현과 현실과 가상 공간의 접목이 시도되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5차 혁명, 이 혁명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혁명 시대입니다. 이걸 비트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그 브루스 매즐리시가 얘기한 네 번째 불연속의 시대라는 어떤 The First Disconnected World라는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인간과 기계는 하나다. 워낙은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와 지구가 따로 노는 걸 이어붙였다면, 다윈이 인간과 어떤 모든 생명체가 다르다는 걸 이어붙였다면, 또 이 프로이드가 정신과 우리 육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어붙였다면,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어붙일 시대가 왔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불연속의 시대인데, 이 네 번째 불연속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5차례 혁명의 5차 혁명 기간입니다. 이걸 연속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로봇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인간을 담은 로봇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 방식과 로봇 생각 방식이 같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비트닉스로 이동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로봇이 아닌 이미 현실에 존재하고 이 로봇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노래하는 로봇도 나오고요. 이거 보시면 이 화면이 끊어지는데 이 로봇의 미래라는 로봇의 미래라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로봇들이 거의 인간의 아니면 개,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뭐 고양이, 멧돼지 이걸 다 만들고 있으면서 아마 이게 이제 군사무기로도 전용이 될 듯한데요. 이런 로봇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로봇과 인간이 삶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비트 문명, 이 비트 시대를 3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비트 라이프입니다. 비트 라이프는 2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 라이프는 현실과 가상이 뒤엉키는 삶이고요. 가상세계는 컴퓨터 게임처럼 가상 공간의 인물, 사건, 공간, 배경을 비트 방식으로 건설한 걸 얘기합니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은 이 전용 화폐를 씁니다.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전용 화폐인 린든 달러를 쓰는데요. 이 린든 랩사에서 만든 이 게임인데, 이 린든 달러는 현실에서도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 속의 모든 창조물들, 집이든 옷이든 가구든 이렇게 보이는 뭐 텔레비전이든 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권을 가지고 그걸 밖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저에게. 집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니나 도요타, 뭐 IBM 이런 회사들은 이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 공간에 쇼핑몰을 입주시켜 가지고 그걸 팔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소니에 들어와서 실제 소니의 물건을 사면 자기 집으로 배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영화 관람 등
현실과 유사한 형태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틀 라이프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현실 세계와 영속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비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페르소나라는 어떤 대인격 대행체를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이 페르소나는 밤새도록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페르소나는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집적한 모든 경험을 내가 접속했을 때 나는 어디 갔었고요, 누굴 만났고요 하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페르소나가 공유되는 삶, 나는 가상 속의 삶이죠. 이제 앞으로는 인조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기계인간들, 기계생물체들은 아마 이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가상 공간은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마치 올림푸스 신전에서 올림푸스 신들이 놀았듯이, 인간은 이제 이 육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기계가 다 대행할 것이고, 인간들은 가상 공간에서 어떤 꿈과 어떤 천국과 같은 공간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상의 삶과 현실의 삶이 있는데, 현실의 삶은 죽었어도 가상의 삶은 계속되는 삶, 이게 바로 비트 라이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죽은 자의 페이스북이 배랑 안에 활성화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죽은 친구가 그리워서 그 친구의 장례식 날에 가서, 혹은 생일날에 가서 편지를 남깁니다. 너 오늘 살아있었다면 네가 이제 올해 몇 회 생일인데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친구가 이 페이스북에 인공지능이 장착됐다면 나와 대화 나누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내가 50회 생일 때는 네가 나에게 선물을, 그때 휴대폰 새로운 선물 해줬었는데 너 기억나니? 하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는 과연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의 세계죠. 꿈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비트 라이프를 경험하죠. 꿈속의 세상에서는 부피와 질량이 없지만 우리는 꿈의 현실을 진짜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 라이프는 두 번의 삶을 사는 거고, 현실의 삶에 한 번, 그 다음에 비트 속에서 한 번의 삶을 삽니다. 그 비트 속의 삶은 이 현실, 아톰, 우리는 죽어서 육이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비트 라이프 속에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자초상화도 있죠. 전자초상화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전자초상화는 내가 죽었어도, 전자초상화가 만들어지면 내 증손자 고손자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낼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제는 공자도 살아나고 소크라테스도 살아나고 플라톤이나 우리 율곡 이 선생이나 퇴계 이황 선생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식 총체를 우리가 넣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같이 공유한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현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미래를 또 밝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가 혼돈되는 세상, 그리고 죽었어도 죽지 않는 세상, 그게 비트 라이프입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얘기했죠. 만져질 수는 없지만 중첩되어 일어날 세 가지 혁명에서 유전학과, 나노기술, 그 다음에 로봇기술, 이 세 개가 실현되면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 같은 가상현실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즈와일의 말은 믿어도 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미래를 예측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이 생각과 동일하게 비트 라이프라고 전 이름을 지어서 두 개의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 비트라이프 구축을 위한 기술이, 지금 이게 시간이 20분으로 지금 한선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20분이 넘어갈 꽤 많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아마, 길어지면, 우리 한선 측에서 또 잘 편집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트라이프가 구축되려면요, 일단 세 가지 기술이 완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시냅스 매핑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 나노로봇도 우리 뇌에 투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초미세 세계에서 작동하는 나노로봇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G 기술인데 이게 테라급으로 발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이제 매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13층이나 영화 매트릭스 같은 세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 페르소나는 그 세계에서 혼자 움직여 다니면서 잠자는 사이에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거고 그걸 연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접속하면 그 페르소나는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닉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호모 비트닉스를 얘기했거든요.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비트닉스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는 인간과 기계가 혼성 모방이 돼서 같이 살아가면서 공존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닉스는 인간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합성되는 인간입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아마 150살, 200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심장도 고쳐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심장이나 인공장기도 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인공팔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내가 그러니까 600만 불 사나이나 소모지가 등장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AI에서 보듯이 영화 AI에서 보듯이 데이빗이 엄마 진짜 자기가 아들이 되고 싶은 욕망을 찾아서 진짜 자기 고향을 엄마를 찾아다니죠. 인간 데이빗과 똑같이 생각하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AI 이 로봇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호모 비트닉스는 아마 사피엔스의 마지막 종족이자 비트 시대의 첫 종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모 비트닉스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된 최초의 인류를 얘기합니다. 비트닉스는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는 컴퓨터 속 램에 해당됩니다. 이 램은 전원이 차단되면 입력된 정보가 다 날아가는 게 이 램이 단기 기억 장치로 우리의 해마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배당간에 그 노트를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게 램입니다. 이 램에서 받은 정보를 우리가 세이브하고 저장하는 순간 대뇌피질인 하드드라이브로 정보를 옮기는 겁니다. 하드드라이브로 정보를 옮겼을 때 그 정보는 컴퓨터가 꺼져도 우리는 정보를 꺼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램입니다. 근데 이 램은 우리의 해마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우리가 데이터 연산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R 시스템도 지금 데이터 연산에 대한 이 어떤 그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VR에 대한 것도 이 화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들이 고도화된다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연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면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호모 비트닉스의 시대, 인간과 기계와 가상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인간들, 그걸 우리는 호모 비트닉스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 호모 비트닉스들이 사는 세상을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저는 비티아라고 부릅니다. 비트 시대의 땅, 비트닉스들의 땅, 그게 비티아입니다. 비트닉스로 구성된 네트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인간은 네트 욕구를 장착을 했습니다. 인간은 식욕과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렇게 있다 그러죠. 성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욕과 수면욕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며칠 잠을 자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먹지 않아도 인간은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강력한 네트 욕구가 생겼죠. 여러분 휴대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욕보다도 강할 수도 있는 네트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욕구를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가 생겼고, 이 비트닉스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에 살고, 로봇은 전기만 먹고 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는 거랑 음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전자로 구성된 비트로 구성된 비트 시대에 살면서 비트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걸 전 BTR라고 얘기하고 전 네트 국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국가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국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러면 나는 굳이 국가가 아닌 BTR에서 살겠다 합니다. BTR는 인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고 그 물품은 나한테 배달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도 현재 홈쇼핑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사는 공동체 국가는 그들의 룰이 있는 거죠. 이 네트 국가는 몇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이제 커뮤니언과 커뮤니타스를 거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커뮤니티는, 우리 국가도 커뮤니티죠. 내가 원치 않는다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태가 그다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가 조금 종교로 승화가 되면 커뮤니언 단계가 됩니다. 커뮤니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진 커뮤니언 국가죠. 그러니까 이 커뮤니언의 세상에 들어가면 일종의 이제 종교 국가입니다. 입출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시죠?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오홈 진리교 옛날에 있었던 이런 데 들어오면 그냥 막 집단 사망하고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어떤 집단들입니다. 이 커뮤니언을 지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면 커뮤니언이 되고 커뮤니언이 굉장히 또 이 발전하면 커뮤니타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베리타스 아주 아주 진실되고 진리가 흐르는 커뮤니티를 커뮤니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뮤니타스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죠. 이 커뮤니타스는 자발적 커뮤니타스와 이념적 커뮤니타스와 규범적 커뮤니타스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단계가 아마 네트워크에서 BTR로서 BTR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여러분은 상상하시고 그 상상력에 여러분의 과학과 지식과 경험을 농축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닉스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BTI 등장으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춘 지도자가 BTI에서 선출이 될 거고 이 비트닉스가 만든 BTI 세상은 현실 국가를 능가하는 힘을 갖추게 될 겁니다. 언어와 교육과 문화와 놀이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에 종속되면서 권력의 대전환이 발생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용품 판매, 구매 완벽하게 설계되고요. 범죄 행위를 다스리는 법적 구속이나 추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BTR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및 안보용 해커 시스템도 만들어지고요. 현실 국가에 끊임없는 위협이 올 겁니다. 현실 국가가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그 현실 국가, 이를테면 굉장히 강력한 현실 국가의 G7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이 BTR 국가를 방해할 때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전쟁 수행도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현실 국가와 BTR는 공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재정일치 시대에 투쟁을 거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긴 대화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제 비트 시대로 가는 그리고 비트 라이프가 만들어지면 비트닉스를 만들고 비트닉스가 사는 세상도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상의 세계,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길다는 것을 명시한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우리 인간에 종속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 인간이 삶이 규정되는 시대로 진입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미래를 찾아서 어떤 나침판을 들고 선제적으로 미래의 설계도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어떤 변화, 그 중에서도 저는 비트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